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전 저 가족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게 2019년 12월이니까 약 3년 2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원래 이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겁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면 안 되죠. 네.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2019년 8월 달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기소는 2019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기소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3년 한 2개월 정도가 걸린 건데 제가 봤을 때 형사사건 이렇게 길게 끄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네.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재판부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담당 부장판사가 휴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이 그냥 넘어갔고 또 하나는 코로나 영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이나 그럴 때 전면적으로 재판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판을 굉장히 끌었어요. 끌었다고 하는 게 증인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일일이 한번 딱 세봤더니 53번인가 4번인가 재판을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평소는 어느 정도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많이 해도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0번 이내, 뭐 네. 그다음에 뭐 다 자백하고 그런 사건이면은 뭐 한 두어 달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이렇게 3년씩이나 끌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했어도 그래도 어쨌든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의 결과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혐의가 뭐 10몇 가지가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지만 크게 따지면은 자녀의 입시 부정과 그다음에 감찰 무마 사건인데 둘 다 거의 100% 한 90% 이상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법정의 구속은 면했지만 하지만 이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게 항소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법정 구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조 장관이 기소된 혐의를 크게 나눠보면요.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한 문서 위조와 행사, 그리고 장학금 명목으로 한 금품 수수, 민정수석 당시 특정 인사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혐의에 대한 세부 판결 내용을 보면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는요. 일부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법원 판단 중에 장학금을 부정수수했다는 것은 뇌물수수는 아니고 청탁금지법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였고요. 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